지금 시기는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라고 봐요. 갭투자 금액 얼마짜리가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1억짜리는 없고요. 네, 1억. 최소 1억 5천. 1억 5천. 네, 1억 5천부터 그 위로는 쭉 다 괜찮다고 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질문을 좀 지난번에도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오셨는데 집요하게 들어가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손미구 작가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요즘은 네. 드라마 대본 쓰고 정말요? 웹툰 하고 또 책도 쓰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회사는 잘 다니시고 계시나요? 회사는 네. 작년 여름에 그만뒀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로 이직을 했어요. 제가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10년 전에 좀 더 글을 열심히 썼더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후회가 들까 봐 빨리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는 그 결심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일단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좀 퇴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집값이 얼마 올랐다 또는 주식이 얼마 올랐다, 코인이 얼마 올랐다 이렇게 해서 절대 퇴사하면 안 되시고요. 뭔가 자기가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입원이 있을 때 그럴 때 퇴사든 이직이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뭐 작가님은 이미 만드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뭐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재테크 전략도 한번 이따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기억으로 네. 점심값으로 여전히 3,000원 쓰신다. 그때 제가 그 기억이 좀 나는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네, 그렇게 합니다. 정말요? 제가 3,000원을 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제가 점심시간에 먹는 게 바나나 3개와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비닐봉지에 이렇게 가득 담아서 이렇게 점심 때 먹으면은 충분히 3,000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생기고. 네. 자, 그리고 뭐 요즘 뭐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어가지고 재테크 이제 먼저 시작하신 어떤 선배로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과거에도 물가는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어떻게 내가 주거비를 좀 낮추고 나머지 돈들을 좀 괜찮은 자산에 태우는 게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거에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비싼 월세라든지 그런 것들로서 이자나 아니면은 깔고 있는 돈이 너무 큰데 그걸 좀 줄이시는 게 저는 첫 번째로 봅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혹시 작가님이 보시기에 한 줄로 좀 평가를 해주시고 이유를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약상승 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상승.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시세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게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이렇게 좀 보합세를 유지했던 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전세가가 오르면서 선호되는 곳들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급지들이 밀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지금은 집값 하락은 어떻게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전 떨어지기는 조금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진짜 언제 뭐 국제 변수든 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위기든 그런 게 없지 않은 이상은 일단 떨어지긴 어렵다고 보고 일단 약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강한 상승도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집값 자체가 지금 저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또 급하게 돌파할 시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또 하락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한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시세가 꽤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급하게 또 올라가다 보면은 올해 말쯤에 또 식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매수를 하실 때 실거래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지난달, 지지난달 실거래가보다 너무 이게 벌어지다 보면은 이게 또 거품인 구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런 분위기가 향후 한 어느 정도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일단 뭐 전세가가 당분간은 강보합세로 유지될 것 같아서 그 전세가에 따라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는 사실은 영향이 없다 보고요. 금리는 이미 주담대 대출이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더 오를 거라는 공포가 없기 때문에 금리랑 상관없고 전세가에 따라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향후 부동산 시장을 조금 전망하거나 예측할 때 작가님이 좀 눈여겨보시는 이런 변수가 좀 있을까요? 미국의 경제 위기? 미국의 경제 네, 일단 저는 내부 변수는 별로 없다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2008년에 그렇게 금융위기 같은 게 있었듯이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예상치 못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도 올 수 있다 봅니다. 지난 뭐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뭐 보합세를 좀 꽤 유지를 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작가님 여전히 좀 임장을 좀 다니시고 계시나요? 네, 임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 한번 좀 전달 좀 해주세요.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호가가. 네, 호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음. 그게 매매 호가뿐만 아니라 전세 네. 호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네네. 전세가 매매가가 좀 좁혀진 곳들이 점점 보이고요. 그리고 어디는 실거래가가 완전 회복을 했고, 어디는 좀 덜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어디가 어딘가요?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상급지일수록 회복을 많이 했어요. 아, 네. 선호하는 곳은. 네, 그래서 최상급지, 뭐 압구정, 반포, 청담, 또 용산의 일부 이런 곳들은 이미 뭐 사실은 과거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급지인 뭐 마포라든지 왕십리라든지 뭐 목동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거의 전고점에 다다른 시점이거든요. 그만큼 선호되는 곳일수록 반등을 좀 더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오른 곳, 네. 그리고 뭐 갭이 거의 붙은 곳, 네. 아직 안 오른 곳. 자, 어디를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나요? 이 예산이 넉넉하신 분은 그냥 좋은 거 사면 돼요. 아, 좋은 곳. 네. 여전히 가는 데는 더 간다. 맞아요. 음. 네. 그리고 예산이 좀 적으신 분들, 한 1억에서 3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고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거래가 활발한 곳을 사셔야 돼요. 결국에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황금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황금성에 맞춰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단지고 입지가 좋은 곳 이런 네. 곳이겠죠? 네, 근데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별로 없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은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실거래가량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실거래가량은 주로 어떤 어플을 좀 사용하시나요? 그 KB 부동산 어플이 있는데 네, 거기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아파트 투자도 물론 하시지만 토지와 상가 투자도 전문이시잖아요. 네. 요즘 시장 뭐 어떻게 토지나 상가 투자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항상 기회는 있다 보고요. 근데 상가는 저는 약간 메리트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가는 월세를 받는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 매력이 있었는데 요즘에 아파트에도 월세가 굉장히 그 시장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전세가 7, 뭐 월세가 3 이랬다면 지금 5대 5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월세 수익률이 아파트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상가보다는 오히려 아파트가 더 매력 있다 보고 있어요. 주거용 아파트를 차라리 월세 받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요즘 뭐 그럼 한 월세 수익률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는 뭐 한 3% 이 정도지만 3%? 3%도 가능하군요. 네. 그런데 일단 아파트는 황금성이 좋고 그리고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시세가 또 오르거든요. 근데 상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가는 이게 월세가 올라야 오르는데 아파트는 그 금액이 월세와 상관없이 오르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토지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토지는 일단 경기도에 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다 개발해가지고 이제 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선점하는 분이 저는 자산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게 작년에 토지에 관련돼서 몇 군데 이렇게 지역을 좀 네. 추려주신 게 기억이 좀 나는데요. 여전히 좀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그러면 좀 주의해야 할
여전히 조금 좀 반등이 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부동산이나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2013년 1월 대비 네. 현재까지 네. 전혀 반등을 하지 않은 곳. 아, 그런 이런 곳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런 데도 있나요? 많아요. 많아요. 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는 괜찮은데 경기도 끝자락들 있거든요. 제가 뭐 군복무 하던 그런 뭐 지뢰 나오는 그런 곳들, 그런 곳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또 경기도 또 너무 남쪽, 너무 동쪽인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사실은 이게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네, 거기는 수요가 워낙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평택 라인과 천안 아산 라인 네, 요 한 3등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위아래를 좀 보시나요? 저는 그 이동탄 밑으로는 잘 안 봅니다. 아, 이동탄 안쪽까지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럼 네. 평택까지도 안 내려가시네요? 네, 죄송하지만 아, 네, 안 내려갑니다. 뭐 죄송할 것 같아요. 또 우리 작가님의 또 선호도니까 네, 오히려 그 기흥 동탄 라인 정도까지가 맞습니다. 그래도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일단 그 중심지와 절대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도 있어요. 저는 그게 마지노선이 이동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나무로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동탄은 뭐 GTX 호재 때문에 뭐 20억이 넘어간 단지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사야 되나요? 아니면 그 주변을 사야 되나요? 저는 그거는 좀 고평가라고 보고요. 오히려 동탄역과 너무 가까운 곳은 좀 비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한두 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곳 중에 뭐 5억에서 한 8억대 정도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맞다 봅니다. 이게 만약에 동탄에서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뭐 광명이나 하남이나 이쪽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래서 비교하지 않을 수준이 한 5억에서 8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는 괜찮다 봐요. 평수는 5구를 보세요? 8사를 보세요?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네. 네. 그러면 그쪽 동탄 라인 말고 뭐 경기 남부도 또 많잖아요. 이 왼쪽도 좀 보시나요? 화성 뭐 좀 왼쪽으로? 서해선 라인 쪽으로? 그쪽은 안 봅니다. 그쪽은 네, 이유가 있나요? 그쪽은 또 약간 안산까지는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근데 안산 밑으로는 갯벌이라든지 뭐 항구 막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안산을 볼 때도 신안산선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네, 신안산선이 사실은 되게 획기적인 노선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산을 보실 때도 1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도시들과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언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어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좀 네. 주의 있게 좀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 경기 북부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북부도 괜찮은 데 있잖아요. 뭐 별내나 뭐 구리 위쪽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좀 다산 신도시까지 봅니다. 다산 신도시 네. 20평대가 팔고 할 겁니다. 20평대가. 네, 20평대. 네. 거기도 8호선이 너무 좋은 노선이라서 잠실까지 20 한 5분 만에 가고, 그리고 또 한 번 환승으로 뭐 강남, 선릉, 역삼, 교대, 또 성수 이런데, 그러니까 도어 투 도어로 한 35분 내로 그런 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신도시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 호재는 그 동쪽에 왕숙 3기 신도시가 생기는데, 원래는 다산이 오른쪽 끝이었어요. 근데 왕숙이 생기면서 배후 도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입지 가치가 좀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럼 왕숙 신도시는 안 보시고 다산까지만.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선호도니까 여러분들도 네. 뭐 아마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군데 더 남았네요. 서북부. 자, 운정 신도시 위아래 어디까지 보시나요? 운정 신도시 보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그 운정 신도시 밑에까지 보시는 거군요. 저는 네. 지금 봤을 때는 DMC 녹번 이쪽까지. 녹번까지만. 네. 그러면 예, 굉장히 좀 적게 보시는군요. 네. 근데 이게 동남권하고 네. 서북권하고 좀 달라요. 서북권은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끝으로 간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동남권으로 갈 때는 뭐 대전 가는 길 중에 들린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일산 분당 집값 차이 나는 이유가 강남 접근성 때문도 있지만, 지방으로 갈 때 일산 서울을 가로질러 가야 돼요. 네,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지리적인 한계점.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DMC라든지 좀 높게 보면 창릉 신도시까지 이 정도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네. 부모님도 일산에서 실거주를 한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집값이 거의 안 올랐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 반등이 너무 없는 게 좀 의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주변에 공급이 너무 많아요. 네네. 일산은 경쟁하는 지역이 음. 길 건너에 검단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창릉, 파주, 운정, 교화, 또 장항 공공택지지구 이런 것들이 너무 신규 공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틈을 줄 수가 없어요. 가보면 그래도 일선 신도시가 참 살긴 좋은데. 살기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은데. 좀 가격이 조금 반등이 없는 게 굉장히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런 양극화도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A라는 지역만 너무 높았어. 그럼 요 B라는 지역이 키 맞춤을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 올 텐데 네. 언제쯤 올까요? 네. 지금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 지금? 네, 지금 올 초부터 최상급지가 전고점을 다 뚫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급지들이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밑에 급지가 반등을 많이 하면은 또 그 밑에 급지가 또 아마 따라올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노도강도 상승을 약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노도강도 네.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한데 네. 저는 급상승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 네네. 네. 그럼 노도강 지역은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떻게 괜찮나요? 아니면? 노도강 중에서도 네네. 초역세권의 신축은 저는 괜찮을 거라 보지만 재건축은 어려울 거라 봐요. 아, 재건축 네, 자체는? 거기가 만약에 용적률이 진짜 이촌동에 있는 한강 맨션처럼 진짜 낮고 대지 지분이 넓은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분담금이 기본 5, 6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담해야 될 그런 부담을 지실 분들이 있을까 했을 때 야, 이거 할 바에는 그냥 신축 사지라는 수요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분양시장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분양가가 뭐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지금 좀 안 좋잖아요. 네. 분양시장 지금 어떻다고 좀 보고 계세요? 호불호가 뚜렷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호불호. 네. 그래서 가격만 괜찮으면은 네. 사실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한 4만 대, 5만 대 맞아요. 이렇게 일 나오는 네. 그런 단지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금액의 문제지 음. 금액만 착하다면 사실은 네. 저는 그건 상관없다 봅니다. 아, 그럼 어떻게 청약 시장은 뭐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시장이 계속 갈까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게 일단 건설비가 너무 올랐고요. 아, 네네. 네. 하지만 강남 3구 쪽 여기는 로또 분양이 맞습니다. 네. 여기를 위해서 청약 통장을 남겨놔야 되고요. 하지만 나머지 비강남권들은 전 청약의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애초에 입지가 좋은 곳에 잘 지어진 단지를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층과 원하는 동을 골라서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히려 차라리 그 매매 시장에서 찾는 게 나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건설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물론 건설회사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뭐 보니까 어렵죠. 희망퇴직하는 건설사도 많고 네. 지금 뭐 부도 위기에 몰린 이런 회사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건설 경기가 좀 안 살아나면 네.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좀 다른 악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공급 부족이 있겠죠. 공급 부족. 네, 공급 부족. 이 건설 경기가 좀 좋아야만 이게 뭔가 돌아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마 지금 서울에는 입주가 앞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미 철거를 한 뭐 반포 주공이라든지 조만간 있을 둔촌 주공 뭐 이런 거 빼고는 저는 더 이상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도시는 슬럼화되고 서울 인구는 줄게 되지만 남아있던 신축들만 강세를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거라 봅니다. 청약 통장 네. 요즘에 뭐 해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이 메리트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해지를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게 낫나요? 유지해야죠. 유지. 네, 이거는 뭐 1주택자도 청약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첨의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 유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그래도 좀 노려볼 만한 청약 지역이 있다면 좀 추천 좀 가능할까요? 그 잠실에 있는 거기 청약을 올해 하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연되고 있거든요. 네, 어디죠? 그래서 잠실에? 그 잠실 파크리오 네. 밑에 있는 단지들, 아, 예. 네. 신천동 그쪽 재건축하는 단지들도 좋고, 그리고 반포에 있는 원 펜타스 같은 거, 네, 그것도 거의 뭐 10억 정도 마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작가님이 보셨을 때 입지를 평가하고 가격을 평가할 때 주변에 비슷한 단지와 네. 얼마 정도 차이가 나야지 그래도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이게 퍼센트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보통 비슷한 구역인데 연식이 한 4, 5년 차이 난다면 한 1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많게는 1억이고 보통 한 5천에서 1억 사이인데 그래서 그 정도의 안전마진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 내 돈이 묶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세보다 비싸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앞으로 비싸지더라도 공사하는 기간 동안 돈이 묶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단지와 같거나 좀 저렴한 게 좋긴 합니다. 작가님은 부동산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루트로 이렇게 정보를 획득하세요? 일단 많이 가보긴 합니다. 아, 임장. 네. 임장은 대동여지도를 집필하신 김정호 선생님보다 이 서울 경기도는 더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경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새로 지어지는 그 현장들 거기만 가보던지 아니면은 뭐 새로 분양하는 곳들 이런 곳들만 가보고 또 신도시 같은 곳들 이런데 좀 제가 몰랐던 곳들만 가보고 나머지는 뭐 딱히 가보진 않습니다. 이미 작가님 뭐 얼굴 다 알려져가지고 중개업소 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해요. 아, 네. 그래서 모자 쓰고 안경을 다른 거 쓰고 갑니다. 정말요? 그럼 못 알아보나요? 네, 그럼 못 알아보세요. 아, 네네. 그래도 이런 중개업소 사장님하고 이야기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임장 위주로 하시는 편이세요? 그분이 만약에 시간이 많으시고 뭐 좀 심심하시다면 얘기 좀 합니다. 근데 그분들 나름도 너무 그 자기가 오래 있었던 지역이라 그 지역을 과소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호재에 대한 기대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갈리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중심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딱 갔어요. 새로운 지역을 갔어요. 네. 내가 중개업소 뭔가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네. 그럼 어떻게 좀 힌트, 팁. 그래도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매수 분위기, 호가 분위기는 어떤지, 전세가 분위기는 어떤지 뭐 그런 것들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 지역이 좀 좋아질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지. 근데 당장 뭐 착공을 이미 했거나 이런 것들은 맞는데 이런 계획이 발표됐어요 이런 거는 안 들으시는 게 좋고요. 아, 네.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뭐 그런 뭐 소소한 얘기들 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과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법은 분명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접근 포인트 좀 비교해서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은 나는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은 교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고 그리고 나는 학군이 중요하다 하면은 이 정도 학군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이 정도네 라고 형성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거주도 하면서 시세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정도는 포기해야 됩니다. 네, 뭐 신축을 포기하든 뭐 학군을 포기하든 뭐 이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도 만족하면서 투자도 만족하는 것들은 굉장히 고가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하나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네. 자, 포기를 해야 된다면 어떤 거는 꼭 가져가야 되죠? 일단 교통이 가장 중요하겠죠. 교통. 네. 교통 요인을 가장 많이 보시는군요. 네, 교통,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가장 네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주 근접 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열차 하나가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게 교통이 좋은 게 아니고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그리고 주변에 뭔가 인프라가 많으면서 그러면서도 교통으로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뜻은 중심과의 절대 거리가 입지적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지를 보실 때 시간 개념보다는 네. 그래도 어떤 거리 개념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자, 요즘 뭐 저희 KB부동산 어플도 있지만 다른 어플들도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보가 정말 많은데 이 정보 중에서 정말 괜찮은 정보, 어떻게 선별하는 이런 노하우, 팁, 기준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정보를 볼 때 그냥 실거래가밖에 안 봐요. 실거래가. 아, 네네네. 실거래가하고 어느 정도의 호가를 봅니다. 앞으로 계약하게 될 금액은 실거래가와 호가의 어디인가거든요. 네, 그래서 호가가 만약에 실거래가가 같다면 실거래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호가가 많이 높다면 이게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또 실제로 이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는 언제든지 집을 사도 된다 이런 네. 이야기도 좀 있잖아요. 네. 작가님도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상급지는 언제든지 사도 돼요. 아, 최상급지는? 네, 최상급지는 뭐 언제든지 상관없지만 그 밑에 급지들은 그래도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타이밍. 네. 너무 급하게 오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시장인지 아닌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최근 실거래가가 7억인데 갔더니 7억 3천에 나와 있어서 7억 3천이라도 사야겠다 갔더니 갑자기 집주인이 7억 5천으로 올리거나 또 옆에 단지를 갔더니 마찬가지 또 이렇게 계약 직전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너무 급하게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또 굉장히 좋은 입지들은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에 다다르지 않은 것들은 좀 괜찮다 보거든요. 그래서 최고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최상급지는 언제든 사도 좋지만 네. 근데 언제든 사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평범하게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그래도 타이밍을 보자.
보는 게 좋죠. 그러면 지금 그 타이밍인가요? 저는 그 타임이라고 봅니다. 아, 네. 네, 일단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급지, 예를 들면 평촌, 수지, 또 하남, 또 관악구 이런 그런 중급지라고 보는 곳들은 네. 사실 사실 고점 대비 25%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곳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런 곳들은 저는 안전 마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중급지보다 중급지가 낫나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 막 시세가 그래도 움직이는 이런 곳이 낫나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급지로 가시고 예, 약간 조금 종잣돈이 좀 타이트하신 분들은 그래도 안전 마진이 있는 걸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현재는. 좀 요즘 뭐 갈아타기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은 이미 다 올랐고 맞아요. 내 물건은 좀 더 싸게 팔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 갈아타기 자체가 조금 힘든 시장이 된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과거 대비 예를 들어서 2018년에는 3억 차이였는데 네. 지금 5억 차이다?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근데 3억 차이고 3억 차이다? 그러면 갈아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3억 차이고 2억 차이다? 적극적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 시세 대비 너무 벌어졌다면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좀 따라 붙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항상 비교해서 그 상대적 가치를 좀 계속 네.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근데 이제 부부 간에 의견 좀 대립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오빠 빨리 집 사자. 근데 이제 남편은 야 기다려봐. 부동산 더 폭락한데 네. 기다려봐. 이런 의견이 좀 갈릴 때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좀 좋은 건가요? 일단 남자는 여자 말을 들어야 되고요. 특히 결혼했을 때. 아, 정말 결혼하셨죠? 네. 네, 몇 년 차시죠? 13년 차. 아, 13년 차.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재테크 어떤 기준이 인가요? 일단 여자의 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계속 미루다 보면 계속 미루게 됩니다. 한도 끝 없이 미루게 돼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네. 그제서야 내 집 마련 해볼까? 라고 하면은 시세가 이만큼 올라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는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라고 봐요. 네. 굳이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저렴한 전월세에 살면서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를 미리 갭으로 사두는 거.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추천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일단 내 집 마련 자산을 일단 취득해두고 네. 나중에 들어가도 되고 이거를 나중에 그냥 매도를 해서 다른 상급지로 옮겨도 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갭 투자 금액 얼마짜리가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1억짜리는 없고요. 네. 최소 1억 5천. 1억 5천. 네, 1억 5천부터 그 위로는 쭉 다 괜찮다 봐요. 아. 그래도 지역이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경기 일부 부분 안쪽에서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긴 벗어나진 않아요. 아, 네. 그 안에서 네. 최소 이제 1억 5천에서부터 5천부터. 그 이상은 네. 괜찮다. 집 사는 것도 절대 금액 자체가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 네. 쉽진 않네요. 네, 음. 맞아요. 김밥도 많이 올랐어요. 네. 김밥도 보니까 6,000원이더라고요. 아, 6천 맞아요. 그리고 이 맞아요. 여의도 도시락이 네. 다 15,000원이에요. 아, 이거는 네. 좀 아니지 않나? 네, 그래서 한솥 도시락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가도 오르는데 이런 현실 자산의 대표적인 부동산이 안 오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일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준비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투자는 개인의 어떤 책임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마 스스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사야 된다, 갭 투자를 좀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지역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네. 지역 중에서 어떤 아파트를 선별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좀 있나요? 일단 저는 구축보다는 신축이 더 좋다고 봐요. 아, 근데 좀 비싸잖아요. 그래도 그게 전세가가 더 높습니다. 아, 오히려 갭 투자 금액이 적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음. 그게 좀 더 상승률이 높아요. 아, 지금 공사비가 네네. 너무 올라서 새로 짓기 쉽지 네. 않죠. 리모델링도 어려워졌고 음. 재건축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신규 수요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래도 신축을 좀 더 선호합니다. 아,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구축도 그냥 사는데 이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신축을 좀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가 생활비가 적게 들어요. 왜냐면은 그 헬스장, 요가 이런 것들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밖으로 안 가도 그냥 집안에서 이 단지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오히려 생활비가 더 적게 듭니다. 아, 그렇군요. 신축이면 몇 년 차까지 보세요? 2011년, 12년? 아, 이때 지은 거 이후로는 신축이라고 봐요. 아, 2011년 이후? 네. 그래도 꽤 한 13년 차까지 이렇게 맞아요. 보시는 거군요. 네, 이게 과거에는 5년만 지나도 준신축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신축이 너무 없어서 아. 전 이 정도까지 신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질문을 좀 지난번에도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오셨는데 집요하게 들었는데. 네, 그래서 네. 댓글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또 우리 또 작가님은 진짜 나오셔서 아낌없이 이렇게 푸시니까 그게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한번 질문 들어가도 되나요? 네네. 자, 우리 뭐 직장인들 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자, 수중에 1억이 있다. 1억이 있어요. 근데 전세대출 뭐 2억 빌려가지고 집을 한번 임차를 한 4년 더 살지. 네. 아니면 좀 무리해서 4억 정도 빌려가지고 5억짜리 좀 집을 좀 준비를 할지. 자, 어떤 게 좀 좋은가요? 둘 다 반대. 둘 다 반대. 네, 둘 다 반대. 그 4억 대출 받는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전세 또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것도 리스크가 있고. 제가 한번 딱 맞춰볼까요? 네. 그럼 1억으로 갭 투자하고 월세 살아라. 맞습니다. 아, 네. 네네. 그래서 월세 저렴한 곳들이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또 살만한 곳 아파트들 월세로 저렴한 곳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월세도 살기 좋은 곳 평촌역 주변에 거기에 구축 아파트들이 월세가 뭐 한 6, 70? 이 정도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아파트인데? 나 아파트인데. 그리고 뭐 20평대 2명이 산다? 그러면은 월세가 한 90 정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저는 뭐 인당 45, 45 낸다 생각하고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광명시에는 하안주공도 있고 중랑구 쪽에도 그쪽도 뭐 저렴한 월세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빌라 전세가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파트 반전세로 구축 아파트 반전세로 거기에 좀 사시면서 나머지는 투자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봐요. 작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거 해오셨어요? 네, 이렇게? 저도 네. 결혼한 지 13년 됐는데 네네. 11년 동안 월세 살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되게 저렴한 월세 쭉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돈은 다 투자했거든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살았던 오피스텔도 월세 45만 원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살았던 곳이 110만 원이었나? 어유, 그래도 꽤 높아졌네요. 그때는 3명이어가지고 자녀가 생겼으니까. 쓸 수밖에 없는데 보증금은 굉장히 낮았어요. 보증금이 뭐 3천이었나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뭐 다주택자들 규제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집 한 채 이상 가졌을 때는 오히려 세금이 더 많잖아요. 네. 어떻게 투자를 좀 하세요? 일단 그 종부세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싼 걸 사야 종부세가 나오거든요. 네, 비싼 거 안 사면 종부세 안 나오고 그리고 취득세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살 때 조금 제일 좋은 걸 사고 그 다음부터 취득세가 나오는 구간부터는 조금씩 저렴한 것들을 사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2주택, 3주택을 사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시죠? 네, 근데 저는 최대 3주택까지만 보고 있어요. 네, 최대 3주택까지고 그 이후부터는 좀 좋은 걸로 하나씩 더 상급지로 올라가는 전략이 더 좋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냥 세금을 내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거다라고 하면 그래도 사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뭐 5억짜리 우리가 예를 좀 들었긴 했지만 실은 뭐 수도권 평균 가격이 그래도 7억대잖아요. 네. 만약에 돈을 조금 더 써서 7, 8억대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 어느 지역을 좀 보면 될까요? 일단 5억대는 괜찮은 것들이 다 없거든요. 이 음. 최근에 5억 후반인 것들이 다 6억으로 올랐어요. 이미 그래서 올랐나요? 네. 6, 7억대를 좀 말씀드려 보면 7호선 라인에 있는 뭐 관악 뭐 이렇게 붙어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뭐 관악 푸르지오, 뭐 관악 드림타운, 뭐 이런 곳들이 있어요. 여기가 관악구긴 한데 사실은 동작 권역이거든요. 네, 저는 여기도 괜찮다고 보고. 숭실대 넘어가기 그 사이에. 네. 네. 그리고 신이문역, 그러니까 이문동 쪽에 있는 그쪽 단지들도 괜찮다 봅니다. 일단 이문이라는 곳이 입주를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문동 시세가 저는 좀 눌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여긴 다 5구죠? 말씀하시는 게. 네, 5구입니다. 네. 그리고 기름 뉴타운? 기름 뉴타운. 네. 4호선 기름역 주변에 있는 기름 레미안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기름역과 좀 가까운 뭐 레미안 1단지나 6단지 뭐 이런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경기도로 가면은 수지구청 근처에 있는 단지들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거기가 일단 학군이 괜찮고 신분당선으로 접근성이 좋고 또 거기의 장점은 판교 일자리와 수원 삼성 일자리를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약간 신혼부부의 성지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기도 좋죠. 네. 사실 뭐 광명이나 하남도 좋긴 한데 거기는 이미 시세가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러면 뭐 관악, 신이문, 기름, 뭐 수지. 자, 4개 중에서 원탑을 골라주시면. 네. 너무 갔나요? 너무 네. 이거는 이거 거의 동급시라고 봐요.
예, 이유는 일단 연식이 다 비슷합니다. 연식이 다 막 20년 차씩 됐거든요. 그래서 네. 연식도 비슷하고 그리고 입지면으로 보면은 뭐 관악 쪽, 동작 쪽이 더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역과의 거리와 언덕과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단점이 있고 또 수지 같은 경우는 약간 서울과의 그 지하철로 빨리 가지만 나머지 교통수단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런 또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각자 장단점이 있다 봅니다. 네. 그래도 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잠깐 어디 선택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네네. 비슷한 금액대로 또 볼 수 있는 곳이 신정 뉴타운이 있어요. 아, 신정 뉴타운. 네. 네네네. 신정 뉴타운에서도 뭐 신정동 롯데캐슬 이런 거 있거든요. 아, 네네. 네. 중간에 있는 거. 네, 저는 거기도 괜찮다고 봅니다. 목세나도 있고, 목세나보다 롯데캐슬을 조금 더 네, 지하철역과의 보시면. 거리 때문에. 네. 좀 고른다면 저는 신정동을 고르겠습니다. 고른다면? 네. 네, 이 중에서. 네. 근데 거기가 아마 시세가 좀 더 비쌀 거예요. 네, 여기보다. 네네. 아무래도 이쪽은 다 이제 새로운 이제 뉴타운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신축 부분이 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입지가 비슷하다면 신축을 사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신축이 더 강세가 보일 것 같아요. 그 보인다는 게 한 몇 년 정도 유효기간 좀 있을까요? 뭐 한 10년, 15년은 가지 않을까요? 그 정도까지? 네, 왜냐하면 최근에 지어진 것과 한 20년 차 된 것들이 상품성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것과 10년 전에 지어진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외관도 비슷해요. 실내만 좀 낡았고 외관 같은 거 다 비슷하거든요. 뭐 지하철장 다 들어가 있고 앞으로 그 신축의 효과는 10년, 15년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뿡뿡 다 이렇게 내보내 주셔가지고요. 너무 제가 구독자분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갈아타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뭐 신혼 부부가 이제 샀어요. 작은 집을. 근데 네. 이제 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평수 갈아타기 괜찮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지역을 옮기는 게 좋습니까? 투자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실거주 만족도는 좋겠지만 투자적으로는 저는 조금 아쉽다 봐요. 오히려 그냥 더 상급지로 점프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오히려. 네. 네. 그러면 같은 금액대에서 상급지 뭐 10평대 이런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아파트들 괜찮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10평대도 네. 그 20평이 오르는 것과 비슷하게 시세 흐름이 있긴 하지만 음. 대세 상승기가 왔을 때 10평대는 못 치고 올라갑니다. 일단 집값이라는 것은 맞벌이 부부가 돈을 합쳐서 사야 되기 때문에 10평대는 두 명이 못 살아요. 왔다 갔다 막 어깨 부딪히고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소 방 3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대세 상승기가 왔을 때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4구든 5구든 5구든 방 3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 3개의 그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때요? 우리가 그거를 흔히 주상복합이라 부르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어떤 상징성이 있으면 괜찮아요. 상징성. 그 지역의 상징성이 있거나 학군이나 교통이 너무 좋다면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트라펠리스 막 이런 어떤 네. 브랜드 같은. 네, 마포의 트라펠리스, 목동의 트라펠리스, 음. 하이페리온, 또 서초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또 강남에 있는 그 타워팰리스 이런 것들은 좀 괜찮다 보는데 나머지 좀 어정쩡한 주상복합들은 주상복합이라는 그런 꼬리표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가님 뭐 오랜만에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또 밸런스 게임 또 준비했습니다. 밸런스 게임. 네. 네, 준비되셨죠? 네. 자, 최근에 지하철 연장 신설 소식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네. 자, 전세를 살던 무자녀 신혼부부가 올해 하반기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네. 8호선 연장 라인을 살 거냐? 아니면 GTX 라인을 살 거냐? 하나, 둘, 셋! 이거 고민되긴 하는데 네. GTX가 좀 더 광역적이기 때문에 네. 저는 GTX에 한 표를 드리겠지만 와, 네. 이게 만약에 네. 8호선 연장, 9호선 연장까지 두 개 합쳐진다면 네. 저는 8, 9호선 연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8호선 연장은 구리와 다산이 있고요. 그리고 9호선 연장은 고덕과 하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 개 지역이 저는 GTX A 라인보다는 더 좋다고 봐요. 이유는 아무래도 거리적인 위치 때문에. 거리적인 것도 있고 거기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봅니다. GTX를 그 도입하는 이유는 장거리에 멀리 있는 곳들을 좀 그 지역 분들을 좀 빨리 이송하기 위해서인데 저는 오히려 GTX를 볼 때 어디서 GTX에서 사람들이 내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곳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8, 9호선 연장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개 노선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리다산 고덕 하남이랍니다. 이렇게 복습을 좀 해야 되니까. 네, 네. 근데 그 감사합니다. 구리 중에서도 저는 구리역 주변에 신축 단지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반 폴에
뭐 롯데 캐슬, 뭐 힐스테이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거기가 학구는 좋지 않지만 교통이 되게 좋거든요. 경의중앙선이라는 게 좀 아쉬웠는데 8호선이 들어오면서 더블 역세권이 되고 그리고 구리 자체에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구리역 주변에 가장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 몇 개가 있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의 구리 시세를 그 단지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고 다산 신도시도 자녀를 키우기에 너무 좋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는 지하철이 아예 없었지만 8호선이 들어오면서 교통이 확 좋아지는 그런 호재가 있고요. 또 9호선 연장을 보면은 5호선이 중심권에서는 잘 모르는데 강동, 뭐 하남 이쪽에서는 되게 불편합니다, 사실. 이 배차 간격이 15분, 20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9호선이 들어오다 보면은 과거 강남까지 갈 때 2번 환승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에 여의도와 강남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좋은 노선이라서 저는 그 상일동과 고덕동 그리고 고덕역과 연결된 하남 미사 이쪽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이 조금 교통 호재를 좀 받을 만한 이런 곳이군요. 교통 호재가 뭐 과거 집값의 영향에 비춰봐서 요즘 어떻게 영향이 과거보단 덜한 것 같아요. 덜. 요즘은 워낙 촘촘해서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GTX 노선을 잘 보시면 기존 노선과 겹치는 구간 되게 많거든요. 동탄역부터 수서역까지도 SRT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또 수원부터 뭐 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1호선과 그런 노선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하철 연장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호선 연장, 혹시나 5호선이나 3호선 연장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좋게 보고 있고. 또 교통 호재가 있으면 집값에 이미 뭐 선반영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네. 그러면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좀 좋은 건가요? 타이밍은 저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교통 호재로 인해서 오르는 그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발표됐을 때 한번 살짝 기대감에 살짝 오르고 그리고 착공했을 때 그때 또 살짝 오르는데 또 착공하는 기간이 또 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까먹습니다. 그래서 개통했을 때 그때 또 올라요. 총 3번 오르는데 개통하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그거는 선반영 이미 다 끝난 거고 그래서 개통 전에 들어가도 좀 괜찮다 봐요. 이미 공사 중인 것들도 사람들이 내가 막상 타보기 전에는 체감을 못 합니다. 실제로 동탄역 주변의 단지들이 상승하게 된 것도 GTX 개통 후부터 급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개통 직전에 들어가도 괜찮다 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전철에 대한 뭐 서부선이라든지 홍대 라인이라든지 여러 계획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경전철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안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일단 발표만 된 것들 있잖아요. 일단 그거는 우리 생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손자 세대 때 될 수 있고 그리고 힘이 약한 노선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곡 소사선, 뭐 신림선, 또 앞으로 개통할 동북선 이런 것들은 저는 힘이 좀 빠진다 보거든요. 왜죠? 좀 주요지를 좀 바로바로 관통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애매하게 있는 곳들은 좀 약간 지선 같은 느낌이라 좀 효과가 떨어진다 봐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선이죠? 우이신설선인가? 네, 그것도 별로 영향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주변 단지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면서도 뭐 주변에 있는 일산 집값이나 화정 집값이 오르지 않았고 또 신림선이 생기면서도 신림선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또 별로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도 지선들 이렇게 개통되는 것에는 큰 희망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솔직한 말씀을 또 해주신 거니까 저희 뭐 구독자분들도 뭐 알아서 이렇게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투자를 위한 거니까. 네, 위한 거니까 또 아낌없이 이렇게 또 나눠주시는 거니까요. 저는 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같은 동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인데요. 자, 하나는 수리가 잘 된 대신에 3, 4천만 원 비싸. 근데 하나는 수리가 안 돼 있어. 근데 그만큼 저렴합니다. 자, 그럼 둘 중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수리된 거 하겠습니다. 아, 수리된 거? 수리를 하려면 일단 수리 일정을 따로 잡아야 되고요. 또 잔금 치르기 전까지 수리 일정을 안 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또 다른 데 살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비가 매우 올랐습니다. 아, 그쵸. 3, 4천만 원이면 아마 도배장판 기본적인 거밖에 못하네요, 요즘엔. 맞아요. 화장실 하나에 5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된 거를 들어가는 게 오히려 전 더 낫다 봅니다. 3, 4천이면 오히려 더 싸게 먹힌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부동산을 매매할 때 뭐 계약서를 잘 확인해도 뭐 한 몇백만 원은 아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계약할 때 복비가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중개 수수료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협상해야 됩니다. 음. 일단 내 돈을 뭐 100만 원이라도 보내면 복비 협상이 잘 안 돼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이거 어느 정도로 하실 건지 미리 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처음에 집을 보러 갔을 때 네네. 그때는 좀 꼼꼼하게 안 보거든요. 벽지가 뜯어졌는지, 뭐 콘센트가 파손이 됐는지, 곰팡이가 심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본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은 한 몇십만 원 빼줘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서는 뭐 변기가 깨졌거나 타일들이 뭐 다 뭐 쏟아지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당하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수리를 하고 나가시던지 이렇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매도를 하실 때도 중개사분께 통장번호를 주기 전에 그거를 협상하셔야 돼요. 그 중개수수료. 아, 네. 우리 뭐 중개수수료 복비 협상하기 좀 쉽지 않은데. 이게 그냥 좀 저가라면은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주는 게 맞긴 한데 고가로 가면 갈수록 이게 중개수수료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봐요. 아, 네네. 자, 그럼 뭐 부동산 투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뭐 저출생, 뭐 고물가, 고금리 등등 뭐 시장에 뭐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은데요. 부동산이 여전히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방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방은? 네, 지방은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뭐 세대 소멸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도시를 합친다. 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세금적인 때문인 건데 결국에는 세금도 안 거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도시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2천만 원 있으니까 전 지방에 가면은 매매가 2억에 전세가 1억 8천 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좀 더 종잣돈을 모아서 수도권에 하는 게 더 맞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인구와 그 경기도 인구는 증가 중이고 네네. 나머지 도시는 다 하락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네. 내 자본은 수도권에 넣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최근에 많이 달라진 게 지방에 계셨던 분들조차 서울 수도권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내 자녀한테 이걸 증여를 할 건데 네. 내 집을 증여할 게 아니라 일단 서울 수도권에 투자 한 채 해놓고 이거를 증여해야겠다. 이런 수요가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유동성이 지금 다 서울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에 좀 편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서울, 경기는 다 훑었는데 네, 인천을 안 훑었네요. 지금 보니까. 인천. 네, 인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도는 네.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송도. 송도, 청라. 네, 송도. 송도랑 청라. 네. 뭐 검단 신도시도 꽤 요즘에 뭐 가격 반등 소식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검단도 좋긴 한데 네. 그 검단은 분양받으신 분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그 7호선 연장 라인 중에서 뭐 루원, 뭐 청라 밑에 있는 루원시티라든지 그 네. 밑에 어떤 성남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루원하고 청라는 사실은 같은 권역이라서 네, 저는 같은 같이 권역이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인천에서는 구도심은 좀 힘을 못 씁니다. 미추홀고라든지 뭐 이런 곳들은 잘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저는 송도하고 청라만 보시는 것도 인천에서는 충분하다 봅니다. 네네네. 구도심에 좀 신축도 좀 많이 있긴 하는데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이런 네. 패키지가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음. 그리고 서부권역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만약에 송도, 청라를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광명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광명이 입지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좋긴 합니다. 네네. 네. 우리가 항상 뭐 수도권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서울 경기만 보지 이렇게 인천 약간 소외되는 이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인천에 대한 공급 물량이 향후 좀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이 좀 궁금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5억 정도, 7억 정도 내 집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여전히 좀 투자를 좀 더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일단 예를 들면 5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금액은 네. 상급지가 아니거든요. 예, 이런 곳들은 갈아타기에 좋은 곳들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세 상승도 좀 가져가면서 돈을 모았을 때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발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7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한 10억짜리로 최소 그 정도 갈아타셔야 돼요. 아, 예. 10억짜리로. 그래서 갈아타기를 차라리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이죠. 다른 어떤 투자 유형보단.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뭐 마포에 신축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뭐 어디 최상급지인 반포나 뭐 이런 데 갈 때가 아니면 네. 그냥 추가로 한 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네. 네, 거기도 충분히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포 신축이면 거의 20억이죠. 맞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분들 많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네. 맞나요? 요즘 돈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많아요.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신혼부부인데 일단 뭐 한 4, 5억으로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질문하시는 게 네. 4, 5억으로 대출받아서 7, 8억짜리 집을 살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하죠. 4, 5억짜리 상급지를 일단 갭으로 사두고 맞벌이 하시니까 저렴한 데서 월세를 사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일단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는 게 첫 번째 순서거든요. 네. 네, 그래서 4, 5억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3억 대출 받아서 7억 사는 방법이 있고 또는 대출 안 받고 4, 5억 갭으로 더 상급지에 있는 걸 사는 게 더 좋죠, 사실은. 아, 네. 4억 갭이면 어떤 걸 살 수 있나요? 되게 많은데요. 네네. 일단 하왕십리, 하왕심리. 행당동, 하왕십리 아, 이쪽.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그 상도동 근처, 아, 네. 예, 뭐 상도 더샵이라든지 뭐 이런 단지, 음. 그리고 BMC 권역, 뭐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지 않나 보고 네. 있습니다. 뭐 신축이 낫다 이 정도 네, 네, 할 수 있으면 네, 그 평수를 5% 줄이서라도. 네. 음. 그래 이게 금액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3억대로 내려가면 네. 광명 철산동 쪽, 그리고 일직동 쪽, 그리고 하남 미사신도시, 미사.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성역과 숭실대 입구역 사이 네네네네. 있는 네. 그런 약간 구축 단지들, 사당 자이라든지 뭐 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네, 3억 정도면 그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툭 질문을 던졌는데 술술술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찐 전문가이신 게요. 2억대도 있습니다. 아, 2억대도 있나요? 네. 1억, 이억대도 한번, 네. 1억 5천에서 2억대. 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 있나요? 여기는 일단 안양역 주변에 안양역. 예, 안양역에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음. 뭐 수자인도 있고 네네. 삼성 레미안도 있고 이런 곳들이 1억 5천에서 2억 사이거든요. 네, 이런 곳들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네. 또 인덕원역과 평촌역 사이에 있는 좀 구축 단지들이 좀 있어요. 네네. 거기 뭐 그런 단지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억 정도로 또 볼만한 곳이 수지구청역하고 성복역 사이에 있는 좀 단지들이 거기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나거든요. 네네네. 네. 성복역. 아, 옛날에 그 대형 평수 많던. 네, 맞아요. 예. 네. 그 대형 평수 말고 진짜 20평대. 네, 20평대로. 네. 네. 그래서 금액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수록 급지가 조금씩 바뀝니다. 아, 네. 네네네.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혹은 내 집 마련할 때 어떻게 조금 조언을 뭐 유의할 점 혹은 조언 같은 거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후 소득으로 30년 원리금 상환을 30% 넘으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내가 원리금 상환을 분담하는 금액은 딱 최대 30%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득이. 넘어가다 보면 약간 내 삶도 피폐해지고 음. 모으는 돈이 없어집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처음 내 주택을 마련할 때 음.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쏟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일단 하고 보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하나 좋은 거 사게 되면은 그 다음 게 또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사고 뭐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갈아타기 하든지 이런 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모으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 원리금 상환만 하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주택을 매수하실 때 이거 한 채 사면은 2년 뒤에 뭐 저거 한 채를 사든지 갈아타기 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자, 오늘은 송희구 작가님을 모시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듣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